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영상은 2024학년도 과학교육론 대비 심화 핵심 이론, OT 영상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심화 핵심 이론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과학교육론은 아시다시피 물화생지가 공통으로 24점으로 되어 있어요. 이 24점이 그러니까 4점짜리 문항이 4점짜리가 6문항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과학교육론은 총 6개의 단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는 사실 생물교육론으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강의를 이제 듣고 계세요.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과학교육론은 사실은 올해 처음으로 런칭을 한 상태라서 아직 정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일단 제 이 강의의 목표는 뭐냐면 생물교육론을 과학교육론으로 넘겼다고 해서 그 물화생지 공통의 그런 내용을 이제 좀 가볍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생물교육론 할 때 굉장히 깊숙하게 교육과정까지 다 디테일하게 다 봐드렸거든요. 탐구활동에 대한 문제들도 다 예상 문제도 출제하고 그런데 이제 제 올해 목표는 물리화학, 지구과학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특히 올해 이제 2015 개정이랑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넘어가는 이제 변하는 시기라서 출제가 굉장히 공부할 분량이 많아지고 비교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물화생지가 다 지금 다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다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강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제풀이 강의에서도 예상 문제를 물화생지 공통으로 다 할 거고 원래부터 사실 생물교육론 할 때부터도 물화생지 기출은 다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학교육은 아시다시피 6개의 단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 첫 번째는 과학의 본성이라서 이 과학의 본성은 제일 먼저 과학이 뭐고 이제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과학 지식은 뭐고 과학을 하는 방법은 뭐고 산물과학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거고 여기서 반드시 매년에 한 문제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과학사 및 철학입니다. 철학 그리고 이제 과학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과학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를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다 다뤄보셔야 되고 사실은 원래부터도 다 문제를 다 풀어왔던 이유는 이 철학에 대한 부분을 과학사를 통해서 분석해야 되는데 사실 과목과 상관없이 우리가 쿤이라던가 라카토스라던가 포퍼라던가 하는 이 여러 가지 이론들을 다 적용 가능하도록 많이 연습을 하려면 사실은 전부 다 보셔야 돼요. 과목과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교수, 학습, 이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교수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학습을 해가고 그러면 우리는 학생을 이해했으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부분이죠. 브루너, 오슈벨, 비고츠키 뭐 이런 분들, 피아제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4단원은 교사학습 방법입니다. 교사학습 방법은 아시다시피 실제예요. 이거는 아주 다양한 모형들이 등장하죠. 뭐 POE 순화학습, PEOE, 뭐 로스넬 순화학습, 뭐 협동학습, 발견학습, 탐구학습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론을 이제 학생의 특성도 알고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지 이론적으로 알았으니 그런 모형에 적용해서 진짜로 어떻게 수업을 해나갈지 각 단계별로 디테일하게 시험에 나오겠죠. 그 다음 이제 5번째는 이제 이론적인 것도 알았고 수업도 할 줄 알았으니 그 과학학습을 했다면 그 과학학습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보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는 교사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학습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자기가 낸 문제, 자기가 이뤄낸 그런 수업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평가에 대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인지적, 정의적, 탐구 뭐 이런 영역에 구분해서 이제 평가할 줄 알아야 되는 걸 학습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조금은 공부하기 싫은데 내용 너무 방대한데 항상 나와가지고 점수를 깎이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 바로 교육과정입니다. 이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잠깐 드렸다시피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바뀌는
지금 변환 단계인데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는 중등 임용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사실 올해는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준비를 하지 않냐? 그건 안 돼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역대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그 2009 개정에서 2015 개정으로 넘어올 때도, 아직 초등학교밖에 전면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어느 수준으로 나왔냐면, 물론 디테일하게 강론까지 나오지 않지만, 전반적인 총론, 그러니까 어떤 공통교육과정, 선택중시 교육과정, 영역은 뭐가 있고 과목명은 뭐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개괄적인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원래는 이제 핵심 개념별로 불렀던 것이 이제 핵심 아이디어라고 명칭도 바뀌었고, 또 이제 원래 이제 5개의 영역이었죠. 예를 들어서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주였다면 여기에는 그거 하나 더 추가해서 과학과 사회가 더 추가되는 등의 그런 기본적인 전반적인 맥락이 조금 변했어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개괄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당연히 작년에 시험에 나온 것처럼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디테일하게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성취 수준 보셔야 되고, 유의사항 보셔야 되고, 단원명 당연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위계적인 것도 아셔야 돼요. 위계를 안다는 얘기는 어떤 주제가 나왔을 경우에 그 수준을 보고 얘가 이제 중학교 1, 2학년인 건지, 아니면 과학의 이제 물리 원 수준인지 투 수준인지까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서 뭐부터 이렇게 배워 나가는 거고, 중학교 수준에서는 비슷한 주제를 하더라도 중학교에서는 여기 수준 이상 가르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것들도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테일한 부분도 다 제가 특강으로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을 다 따로 특강으로 촬영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물리, 생교론, 물교론, 화교론, 지교론이라고 불러봤자 사실은 이 전체 과정에서 90%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5단원까지의 내용에서 한 5% 정도만 달라요. 다르다는 게 뭐냐면 물리에서 나오는데 화학에서 안 나오고, 화학에서 나오는데 물리에서 안 나오고, 어떤 특정 과목에서 나오는데 특정 과목에서 잘 안 다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단원별로 아주 조금씩 있어요. 그런 거는 정말 단원별로 한 20분 정도만 특강 이제 올려주시는 거 들어주시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 사실은 여기 말고는 충분히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의 본성에서는 생물에서만 근인적 설명, 원인적 설명 이런 걸 다뤄요. 그리고 관찰의 유형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조작 관찰이냐 단순 관찰이냐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다른 과목에서는 안 나와요. 출제된 바가 없죠. 철학에서도 생물에서만 유기체론, 생기론 같은 것들을 디테일하게 다뤄요. 물론 화학에서도 좀 다루고. 그래서 그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그 과목, 그 단원이 끝나면 제가 따로 촬영을 한 5분, 10분 정도 촬영을 해서 따로 올려드리고 문제도 같이 풀어드릴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교수학습 이론 같은 경우에서도 예를 들어서 클레멘트의 가교 이론, 물리에서만 나오죠.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지구학에서 오리온 이론이라고 해서 야외 수업할 때 수업하기 전 그리고 중 후에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정리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특정 과목에서 나오는 모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학에서도 공모델이라던가 아니면 인지 가속화 모델 해가지고 메탈인지를 써가지고 수업 모형 하는 것들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사실 제가 지금 여러 개 얘기한 것 같아도 사실은 10분, 20분이면 정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들, 문제 한두 개만 또 풀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그런 것들은 가볍게 특강 올려주시는 걸 보고 유인물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똑같이 그대로 진행이 될 거고, 올해 이제 사실은 교재를 오랫동안 써왔던 생물교육론 교재를 대거 이제 많이 물화생제 예시를 골고루 다루기 위해서 편집하고 재구성했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은 제가 매주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강론서들을 토대로 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책을 미리 쓰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유인물이 업데이트 될 거고, 물리 교육론, 지구학 교육론, 생물 교육론, 화학 교육론 다 모든 시중에 나와 있는 대학 교재, 강론서들 교수님들이 참고하시는 모든 교재에 대한 예시들 중에서 이거 괜찮다 하는 것들을 다 교재에 넣었고요. 예상 문제도 출제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교재가 아니라 매주 유인물로 올라간다라는 점. 내년부터는 이 유인물들이 엮여서 교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아시다시피 교육과정은 아주 이 부분은 이런 부분 있죠. 요런 부분. 이 바뀌는데 2022 공통적으로 나가는
바뀌는 부분은 수업 중에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디테일한 과목의 특성이 보이는 이런 것들은 제가 특강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물론 심화 핵심 이론에 대한 이론적인 강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가 6월 7월 넘어가면 문풀 강의가 개정이 돼요. 원래부터도 사실은 저는 생물이었다 하지만 물, 화, 생, 지 기출을 전부 풀었습니다. 왜냐면 상관없어요. 사실은 90%가 똑같은데요. 그쵸? 그래서 물화생지 기출 전체를 다 풀었고 예상 문제도 같이 풀어요. 기출과 예상 문제를 같이 풀 건데 이 예상 문제도 당연히 물화생지를 골고루 출제할 예정인데 이때 예상 문제 출제되는 기반은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그 중학교 1, 2, 3 과학 그리고 통합과학 그 다음에 과학탐구 실험 그리고 과학 과목의 원과목, 투과목 안에 있는 탐구 활동은요 당연히 정리되어야 해요. 당연히 그 탐구 활동이라는 얘기는 뭐 가설 있고 실험 과정 있고 실험 결과 및 정리해가지고 질문 몇 개 있죠. 이 실험 과정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고 이 과정 안에서 밑줄 긋고 이거 왜 하는지 시험에서 정말 많이 물어봐요. 이거 왜 하는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으로서 이 과정을 왜 하는지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결과 및 정리도 답안을 반드시 정리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 주제가 특정 어떠한 개념에 대한 걸 정리하는 거라면 이거에 대해서 5개념이 있으면 그 5개념에 대한 것도 정리해 주셔야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미리 해주시면 나중에 2차 대비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 사실은 이걸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 올해도 여러분들 올해 시험 문제만 물화생지를 다 봐도 이 탐구활동 베이스로 이러한 이론들이 적용해서 나오는 것들을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탐구활동 사실 얼마 안 돼요. 이 교과서가 너무 많아 보이지만 사실 탐구활동은 각 과목당 4-5개밖에 되지 않고 여러분 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정리할 수 있고 내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사용 지도서를 구하셔서 다 보시는 게 아니라 탐구활동에 해당하는 부분만 복사해서 묶어서 달달달 보시면 돼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밥 먹다 보시고 화장실 가다 보시고 하시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해드릴 부분 아니고 이 부분은 본인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를 토대로 예상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라라는 그런 부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상 문제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이제 10월 말까지 달려볼 예정이고 모의고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루는 문제가 2, 3회 문제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달달달 보시면 충분히 24점 대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제 강의가 사실상 생물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유 하나는 사실 딱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키 센텐스, 키워드예요. 여러분들이 과학교육로는 나 나름대로 다 알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왜 점수가 자꾸 이렇게 점수가 나지 않고 점수가 깎이는지 정말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키워드를 적지 않아서예요. 키워드를 적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적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서 과학적 방법 중에 유형을 쓰고 근거를 쓰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답이 예를 들어 기너법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쓰라고 하면 많이 관찰해가지고 진술한 거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물론 문제에서 그럴 거예요. 위에 보기 있는 글의 근거로 이유를 쓰세요라고 하면 글의 근거를 찾아서 그런 것도 사전체는 능력이 필요하죠. 찾아서 키워드 중심으로 근거를 쓰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제 많은 혹은 반복적인 혹은 여러 가지라는 지문이 거기 있으면 거기 부분을 그대로 따와서 많은 이러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이러한 관찰을 해서 이러이러한 규칙성을 발견하여 일반화된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키워드를 넣어서 작성을 해주셔야 점수가 되는 거지 본인이 아는 것 같아. 근데 키워드는 없어? 점수가 안 됩니다. 그냥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제 강의가 이렇게 모든 다 이제 키워드, 키 센텐스로 이루어진다는 거고, 이 키워드와 키 센텐스를 이루어진다는 뜻은 제가 강의에서 말로 하면서 밑줄 그으세요. 이해되셨죠? 이런 수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저는 강의할 때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판서는 기본적으로 매주 A4 용지 2-3장씩 나갈 거예요. 단면으로.
그렇다고 되게 내용이 많진 않아요. 하지만 그 내용을 다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면 답안에 들어갈 키워드와 키 센텐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외에 이걸 외우는 것이 뼈대기 때문에 이거 할 때 저는 항상 부탁드려요. 강론서 보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뼈대를 알아야 강론서를 볼 때에도 뭐가 중요하고 핵심인지 아셔야 강론서 빨리 읽히는 거지. 아무것도 뼈대가 없는 상태에서 강론서를 주구장창 읽어봤자 머릿속은 아는 것 같은데 답을 쓰라 그러면 쓰기가 힘들어요. 풀었으면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된다라는 점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문풀할 때도 제가 키워드와 키 센텐스 중심으로 답안을 불러드리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 매주 20문항에서 25문항을 풀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미리미리 풀어오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풀어오셔가지고 답을 제가 불러드릴 때 본인 답과 맞춰보실 때 내용이 비슷하면 맞게 안 돼요. 제가 불러드린 키워드가 없으면 무조건 틀리다고 표시를 하는 연습을 계속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풀어오실 때도 키워드, 내가 이 이론에서 배웠던 키워드 중심으로 답을 써야 된다는 걸 자각하시고 메타인지를 돌려가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연습을 하시다 보면 충분히 그 연습을 해서 200~300문제 푸시고, 그리고 이제 그걸 반복해서 보면 감이 오고 자신감이 생겨서 충분히 저 점수 받아갈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니까, 네,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꼭 알려드릴 판은 제 메일 주소. 네, invaluable life입니다, 여러분. invaluable life. 뭐예요? 소중한 삶이죠. 네. 이 메일 주소는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셔도 답변해 드리고요. 개인적인 상담, 정말 이번 주에도 한 5건 들어왔는데,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것들 해주시면 제가 늦어도 1주 안에는 무조건 답해드려요. 질문 같은 경우. 아무리 늦어도 2주 안에는 무조건 답해드리고, 대부분 일주일 안에, 일주일이 뭐예요? 보통 한 5일 안에 답변을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카페가 있어요. 제가 올해 만든 용기를 내서 다음 카페를 만들어서 다음 카페에서 김태희를 치시면 다음 카페 명에서 그러면 카페 하나밖에 안 뜹니다, 여러분. 과학, 교육을 만나다. 네, 이 카페가 있어요. 여기 카페 안에 들어오셔서 가입하시고 등업 신청해 주시면 여기 안에 이제 사실은 우리 심화핵심 이론반이 지금 이제 지난주에 런칭을 했는데 사실은 2, 3월 달에 기본, 그러니까 일반 핵심 이론, 지금 심하잖아요. 일반 핵심 이론 진짜 정말 중요한 뼈대가 되는 강의를 이미 했습니다. 그 강의에 대한 판서도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판서를 한번 보시고 정말 키워드, 키 센텐스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지만 확인해 보셔도 좋고, 이 판서를 다운받아서 외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서도 올려드리고 여기다가 질문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수업할 때 키워드와 키 센텐스도 하지만, 네, 여러분들 정말 하면 생물 합격수기 보세요. 정말 많이 해주시는 게 강의도 강의지만 멘탈 관리. 네, 사실 저는 인생은 멘탈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멘탈이 전부예요. 멘탈이 전부예요. 네, 멘탈에 의해서 그날 하루가 달라지고, 네,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 멘탈 관리를 많이 해드려요. 수업 시간에 동기부여를 매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2, 3월 달에 일반 핵심 이론 한 다음에 설문지를 돌렸어요. 피드백을 받고자. 네, 총괄 평가를 저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돌렸더니 동기부여 시간 늘려달라고 하시는데 매주 한 10분 정도 해드리거든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늘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동기부여에 대한 것도 제가 조금 더 편집을 해서 여기에 또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조금 본인의 사기가 저하됐거나 공부가 좀 루즈해진다 싶을 때 이것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는 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추가 유인물들 있죠.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것들도 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카페에는 꼭 가입하셨으면 네,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직강으로 상담을 오실 때는 메일로 예약을 미리 해주시면 몇 날 며칠, 저는 매주 금요일날 오거든요. 금요일날 수업이 한 3시 반쯤 끝나니까 한 4시에 내가 예약을 하겠다, 4시까지 예약을 하겠다 상담을, 그럼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협의해서 날짜를 잡아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공부에 대한 상담을 제일 많이 하세요. 자기가 이제 공부한 것들을 다 가져오셔서 나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데 괜찮은 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서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 네,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되게 저도 떨려요. 맨날 생물교육론만 지금 몇 년째 하다가
이제 근데 생물 교육만 강의할 때도 이제 물리랑 화학 선생님들이 저한테 메일을 어떻게 이주소를 아셨는지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아마도 이제 스터디겠죠. 스터디를 뭐라는지 하시다가 생물 선생님이 추천하셔가지고 이제 자기도 이 강의를 들어도 되냐, 어차피 문제 이거 다 푸는데 들어도 되냐라고 물으셨는데 그때 이제 들어도 된다. 근데 그때는 이제 예상 문제가 생물만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죄송했었는데 이제 과학교를 런치했으니까 예상 문제도 물, 화, 생지 전부 다 골고루 풀어볼 수 있는 골고루 내용을 할 때는요, 당연히 골고루 안에는 90%의 내용과 5% 내용 이거 다 다룰 거고요. 당연히 비중 또한 이것이 90%겠죠. 그리고 이제 내용학에 대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푸냐? 당연히 이제 본인 과목 아닐 때는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러면 거의 잘 없겠죠. 자기 문항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뭘 캐치해야 되냐면 내용 요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요 정도 안에서 과학적인 지식을 묻는 것들. 나는 물리니까 생물과 수업할 때 안 들을 거야가 아니라 출제 유형이 어땠는지 보셔야 돼요. 출제 유형이 어떤지. 아, 나 물리에서도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채취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예상 문제까지 같이 볼 예정입니다. 네, 제가 드려야 할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화핵심 이론이라고 해서 이론만 하지 않아요. 여기도 이제 교재 안에 다 물, 화, 생, 지에 대한 문제풀이, 기출문제를 다 여기도 넣었어요. 수록해서 단원 끝날 때마다 물, 화, 생, 지 기출문제를 해당 문제를 적용해서 풀어보고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문제는 사실상 원래 어떤 과목이든지 물, 화, 생, 지 다 푸셔야 돼요. 네. 이 강의를 또 짧지 않은 또 강의를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우리 본격적인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